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가 매출의 비율, PSR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주목! PSR은 Price Sales Ratio로 현재 주가가 매출 대비, 그러니까 수익 창출 능력 대비 어느 정도 평가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기업은 매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기본으로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PSR,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며 분모와 분자의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총 매출액으로도 산출됩니다. 현재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하면서 주당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가 자체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하락하면 PSR이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 다만 PSR을 통해 수익 창출 능력 대비의 주가 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 산업의 기업 A와 B가 있을 때 주당 매출액은 같은데 주가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A와 B가 주가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B 주가는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주당 매출액이 A는 2,000원, B는 5,000원입니다. A의 PSR은 10배수고 B의 PSR은 4배수입니다. 만약 A의 시장 가치가 중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B 주식이 수익 창출 능력 대비 저평가되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액 대비 주가가 일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PSR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PER의 경우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PER은 단기 순손실이 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의 개념인데 적자가 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 PSR은 주당 매출액, 적어도 음수가 되지 않아 PER을 구할 수 없는 회사도 PSR은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의 경우 2020년은 단기 순손실이라 PER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SR은 산출이 됩니다. 2016년 호텔 신라의 PSR은 0.52, 2017년 0.97, 2018년 0.65, 2019년 0.64, 2020년은 1.03 수준입니다. PER은 2016년 69, 2017년 134, 2019년 21에서 2020년 해당 없음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종목을 시계열로 분석했을 때는 손실을 봐서 PER은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PSR의 경우에는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매출의 경우에는 회계적인 비용, 감가상각비나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서 기업 간 비교가 편합니다. PSR은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매출을 기준으로 주가 배수를 간편히 비교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1위인 삼성전자와 동종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며 시가총액이 460조를 넘고 240개가 넘는 종속기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의 2016년 PSR은 1.46, 2017년 1.62, 2018년 1.16, 2019년 1.65, 2020년 2.32입니다. 2018년 PSR이 감소했지만 5개년을 봤을 때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가타부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주가에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지만 PSR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의 PSR은 2016년 1.89, 2017년 1.85, 2018년 1.09, 2019년 2.54, 2020년 2.7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PSR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PSR이 동종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의 PSR보다 현저히 높다면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 대비 주가가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특정 테마 이슈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기의 기업, 초창기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기업에서는 가치평가의 지표로 PSR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보면 PSR 배수를 사용해 일부 지분 가치를 평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K 2021년 3월 리포트입니다. 카카오 뮤직, 피코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매출액 대비 평균 PSR 배수로 지분 가치를 추정했습니다. 교보증권의 2021년 6월 29일 리포트에서도 PSR 배수로 디즈니, 넷플릭스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평균을 사용해 추정했습니다. 물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곱하기 카카오의 지분율을 사용했으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피코마, 모빌리티는 평균 PSR 멀티플을 사용해 할증률을 덧붙였습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글로벌 인터넷은행의 2021년 평균 PBR에 4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같은 자회사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특성에 따라, 상장 여부에 따라 PBR, PSR, 시가총액을 같이 사용합니다. PSR은 요약하자면 당장 흑자를 내지는 못하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매출액 대비 이익이 낮은 경우 PER로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PER에 고려되는 순이익에는 일시적인 손익이 포함돼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R, 즉 매출을 왜곡하기는 보다 어렵습니다. PSR은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으로 구하면, 즉 분자와 분모의 순이익을 곱한다면 순이익률 곱하기 PER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PER은 같은데 PSR이 낮은 주식은 한 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매출 순이익률이 낮아서일 테니까요. PSR, PER,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을 동시에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인 케네스 피셔는 회사의 매출액에 주목해 PSR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PSR이 낮은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며 나름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째, PSR이 1.5가 넘는 주식은 제외하고, 둘째, PSR이 0.75 이하인 주식은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람직한 종목을 샀다면 PSR이 3에서 6일 때 매도하면 좋다. 어떤 느낌으로 PSR을 접근해야 하는지 가이드로만 삼으세요. 사업의 세계에서 매출액이 다른 변수보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FM스쿨.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 분석이 그조차도 흔해졌다며 실제 증권가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셔의 분석 원칙은 참고로만 받아들이시고 다른 보조적인 지표, PER,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